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차 성김의 리더십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김의 리더십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교재와는 별개로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와 정의를 조금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부 전환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어디에서든지 이 강의를 볼 수 있으며 또 토론글도 여러분들이 기한 내에 올리시면 오프라인 출석도 인정이 되고 1점이 또 이렇게 첨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은 교재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재를 다 구입하신 걸로 믿고 교재 중심에 충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1장이죠.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최근에 많은 대학과 기업에서 리더십 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리더십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죠. 이렇게 리더십 교육과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리더십이 그만큼 필요해졌고 또 중요해졌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대학에서도 리더십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취업난이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이러한 대학의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 있고 또 인재가 양성이 되어져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서 배출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도 이러한 리더십 교육의 절실성을 느끼고 대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의 환경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과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리더십의 문제는 대학과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게 이제 모든 조직과 기관 혹은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과 기관에는 조직이 있고 조직의 목표가 있는데 훌륭한 리더의 경우일수록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응하고 또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리더십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는데 정작 리더십이 무엇이며 훌륭한 그러한 성공적인 그런 리더는 누구일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더십과 리더에 대한 정의가 어렵다는 말이죠. 특히 리더가 살아가는 삶은 참 오해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함이나 직위를 통해서 리더십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직함이나 또는 그런 직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전문 지식을 쌓고 또 고시나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고등고시. 요즘은 그렇게 열풍이 예전만 하지 못하지만은
예전에는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이나 고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좋은 직함이나 그러한 직위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존경받는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존경받는 성공적인 그런 리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되어질 때에 이러한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또 리더십은 왜 중요한가, 또는 훌륭한 리더십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리더십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좋은 직함이나 직위를 취득한다 이러면 아주 훌륭한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그게 오해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바른 이해, 성공적인 리더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리더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리더십에 상반되는 기념에 우리가 이제 성김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할 때 리더에 대한 이미지나 우리 마음속에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모두 리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리더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에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즉 리더는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보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리드한다 하는 건 뭐예요? 이끈다, 이끄는 자다. 그러니까 이 이끄는 자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능력이나 덕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든지 어떤 조직이든 먼저 지도자, 즉 리더를 임명하거나 선출해서 그 지도자가 구성원이나 추종자들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사람들 그 사이에는 이제 어떤 자발적으로 지도자가 추대되어져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이나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일단 조직이나 공동체가 형성되면 역시 그 지도자가 구성원이나 추종자들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리더 당하는 거죠. 리더 그를 이제 이렇게 지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이끄는 자로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명되거나 선출된 지도자가 그대한 기대한 대로 큰 어떤 저 사람이 어떤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잖아요. 그건 기대감. 그대로 구성원이나 추종자들을 반드시 잘 이끌 것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에 의해서 추대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 임명되거나 선출된 사람이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능력이나 덕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임명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능력이나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나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능력이나 덕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갖출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덕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력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리더십, 즉 지도력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리더십이란 정말 뭔가? 리더십의 그 사전적인 정의는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즉 지도력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의 정의는 학자들 간에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하 우리가 이제 몇몇 학자들이 제시한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볼 사람은 그 이상호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이렇게 예시하고 또 그 예시 가운데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 리더십이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영향력 행사의 과정이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또는 목적 또는 구성원 또는 영향력 이것이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의 개념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본 주상지라고 하는 우리 학교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리더십의 정의를 우리가 쭉 보면 리더십에는 영향력이 있고 목적 성취가 있고 사람들의 개발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모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조직체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곧 영향력이 바로 리더십이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상지가 정의한 그 리더십의 개념을 이렇게 보면 조직, 목적, 구성, 영향력 이 네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실제적으로 위에 이상호 혹은 주상지 이 두 분이 조직과 관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이든 공동체이든 적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말보다는 그룹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리더십의 네 가지 요소인 그룹, 또 목적, 구성원, 영향력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첫째 그룹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나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는 공식적인 그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공식적인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고요. 둘째 목적일 경우에는 그룹의 설립 목적 또는 존재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 그의 모든 행동과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이는 리더가 성취해야 할 최종 결과인 목표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원은
그룹을 형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넷째, 영향력은 그룹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가 구성원에게 나타내는 능력이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이 구성원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상지 교수는 진정한 리더십은 추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리더십에는 그 리더하는 것 바로 리더십이죠. 그리고 따르는 것 follow십이 이제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실행면에서 볼 때 리더의 입장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추종자의 입장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뎁트도 이 논리를 따르고 있는데요. 리차드 뎁트도 리더와 구성원 간의 그 영향력은 쌍방간에 상호작용할 때 효과적인 것으로 그렇게 조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방적으로 이끈다는 측면만 보지 않고 따르는 자에게도 어떤 의미가 부여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리더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이제 공식적인 조직에서 직위에 부여된 권력이나 권한에 의해 발휘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권위 또는 카리스마에 뭐 이렇게 발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런 면을 고려한다면 그 제임스 헌트라는 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권력과 권위는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리더십은 권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권력이란 자신의 지위 또는 세력을 이용하여 강제 또는 지배하는 능력인데 반해 권위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이다. 그렇게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앞의 것 권력의 경우는 사람들이 권력에 굴복하여 따르더라도 추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자의 이러한 그 권력의 경우는 리더십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은 추종자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권위에서 나오는 영향력이어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존 맥스웰 같은 사람은 권력에 의한 리더십도 리더십이지만 그러나 최하위의 리더십이라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권력과 권위에 있어서 관련된 리더십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리더십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럼 왜 이게 중요한가? 그 리더십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리더십은 그 관리와는 다른 것인데요. 피터 드러크에 따르면 리더는 올바른 일을 하게 하는 자, to do the right things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관리자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자, to do the things right. 그래서 이제 리더십은 올바른 일을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는 비판과 판단이 요구되는 성과, 즉 효과, effectiveness
이 성과에 초점을 두는 반면 관리자는 방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효율성, efficiency, 이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동기부여하는 능력이며, 관리는 역시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들의 노력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도하고 통제하며, 또한 조직체의 모든 다른 자원을 활용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해서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측면이 강하고, 관리는 사람들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분류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코트는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러한 상호 배타적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리더십과 관리의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리더와 관리자를 구별하기보다는 리더십과 관리를 구별함으로써 우수한 리더이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코트에 따르면 관리에 의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내 외부의 다양한 기능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라면, 리더십은 경쟁적이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조직의 미래 비전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리더십 없는 관리는 모험과 혁신을 방해하고, 이노베이션이죠. 조직을 관료적으로 만들게 되며, 반대로 관리 없는 리더십은 조직의 질서와 효율성을 와해시킬 수 있고 비현실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은 상황에 맞게 리더십과 관리가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리더십은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즉 리더십은 리더십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관리의 효과도 증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리더십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조직의 개념을 바탕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리더십의 효과는 결국 그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리더십의 효과는 결국 그런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일과 사람의 구성체이므로 효과적인 조직은 일과 사람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효과적인 조직은 리더의 리더십에 의해 높은 수준의 과업 성과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구성원 만족을 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리더십이 왜 중요한가의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리더십의 위기와 경영 실패 때문입니다. 이 소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위기라는 것과 또 실패라는 그 키워드인데요. 로버트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기관이든지 운영 방식은 목표와 전략, 조직, 이행 등 세 부분으로 또 하나의 포괄적인 요소인 리더십으로 나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목표와 전략은 장기적인 안보까지 포함하는 계획을 말하고, 조직은 인적 자원 및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계획을 실행하는 순서와 직원의 배치를 말하고, 이행은 상황에 대처하는 경영진의 반응이나 창의력을 포함해서 계획의 일상적인 실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리더십은 우선순위의 결정, 자원의 배분, 또 직원의 선발과 인도, 또 목표와 철학의 정립, 꾸준한 이익의 실현 등을 위해 조직 전체를 일관된 입장에서 역동적으로 이끄는 힘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의 성패는 리더십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즉 리더십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리더십이 잘못된 경우는 오히려 조직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며 심지어 조직을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앵스트롬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성공적인 조직체가 실패한 조직체와 구별되는 요소는 역동적이며 능력 있는 리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 조직체의 성공과 실패가 리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어떤 리더의 방법으로 그 공동체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조직체는 성공이 되어지고 실패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그 예를 우리가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실패한 조직체의 대표적인 예, 그 앨런이라는 회사인데요. 앨런 회사가 왜 파산이 되어졌는가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앨런이라는 회사는 2001년에 그 업계에 등장을 하고 15년 만에 1700%의 초고속 성장을 하고요. 아주 대단하죠. 매출액 1010억 달러 및 자산 4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꼽혔어요. 그러니까 한때 미국의 7대 기업으로 군림하였던 것입니다. 그건 뭐 대단했던 거죠. 이거는 세계적인 토픽이었어요. 그런데 앨런은 창업 당시 유능하고 총명한 인재들로 가득한 신생 에너지 기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텍사스주의 중소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회사로 출발을 했지만, 앨런은 규제 완화와 민영화에 힘을 입어가지고 미국 전역에, 물론 남미에도 천연가스를 공급하고요, 전 세계에 곳곳에 수많은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기업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앨런은 후에 인터넷 중개 사업까지 전개를 했는데, 그리고 15년 만에 에너지 전력 온라인을 비롯해서 미국 경제를 다스리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에너지 재벌 앨런이 한순간에 파산된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잘 좀 자세히 보면 앨런의 파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그 미국식 금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해요. 앨런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기는 하였지만 주된 사업은 에너지 트레이딩이었어요. 트레이딩 사업은 에너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발생 상품인 실물 질서와 선물, 즉 장리 인정한 시기에 현품을 준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그 거래 종목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 지수와 선물에 투자하여 장기 에너지 공급 계약에 따른 그 위험 리스크를 해지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앨런은 리스크 헤지, 그 위험 분산 이런 것보다는 투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 투기에서 실제로 많은 이익을 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천연가스 트레이닝에서 재미를 본 앨런이 전력과 광대역 사업으로 사업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다가 처참한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이 낯선 분야에 그것도 애당초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곳에 호기와 장밋빛 전망만으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런은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이제 기업에서 이제 아주 잘못된 방법인데 분식회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력과 광대역 사업 분분에서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구조화된 금융 구조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시가평가 회계와 그 부외 거래, 선수금을 통한 자금 조성,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 그리고 내부 거래, 계약의 증권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앨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 분기별 회계장부의 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 이게 이제 주식시장 거품인데요. 이게 붕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9.11 테러와 경기 침체로 주가가 폭락하자 이제 앨런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앨런도 하루아침에 망한 것은 아닙니다. 앨런은 언제 누가 분식회계를 시작했는지 명확하지 않죠. 능력보다는 허영심이 강했던 CEO, 우리가 이제 최고 경영자로 하죠. 개인의 입속과 자리 챙기기에 급급했던 경영진들, 주주보다는 의뢰인,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충실했던 회계사들, 옳은 일이 아니라 합법적인 자문을 했던 변호사들, 수수료에만 관심 있던 은행들이 앨런의 파산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던 기업이 사실상 교모하게 회계 부정에 의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앨런은 기업의 탐욕, 그리고 부패, 또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과 동의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일부의 경영진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이제 당했고 상당한 금액의 피해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앨런의 회계 감리사였던 유명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리더십의 위기는 경영 실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수업을 잠깐 종료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훌륭한 리더십은 어떻게 개발되는가에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둘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